네, 이번 시간에는 수학교과서 34쪽부터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익힘책을 또 학습지를 통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비슷하긴 한데 한번 쭉 교과서를 훑어보면 뭔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세로셈이 나오기도 하고 그 위에 보면 분수의 나눗셈이 나오기도 합니다. 푸는 방법은 같지만 그 나타내는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1번 문제를 확인하고 이 1번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꾸어서 풀어보는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모래를 한 봉지에 있던 것을 나누어 담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생모래를 페트병 몇 개에 나누어 담을 수 있는지, 커다란 모래를 컵으로 나누었을 때 몇 컵으로 나누어지는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식을 한번 세어보면 4.8 나누기 0.3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지난 시간에 얘를 소수점을 이동을 시켜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고쳐서 푸는 그런 식을 세워서 풀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2번을 보면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라, 또 세로로 계산해라 라고 두 가지의 방법을 추가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은 또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고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 나누기 0.3은 우리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 배웠죠? 어떻게 했어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1의 자리 밑에 1 쓰라고 했죠. 1의 자리 밑에 1 쓰고 0으로 채워주라고. 소수점 기준으로 바로 왼쪽이 1의 자리입니다. 소수점 옆에 1의 자리 기준으로 1 쓰면 얘는 10분의 48, 10분의 3이 되어서 교과서와 같은 식이 되고, 여러분이 이거 나눗셈 해주면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몫이 16이 되네요. 몫이 16이 되도록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죠. 그쵸? 혹은 이거를 곱셈으로 바꿔서 해도 어차피 약분되고 48 나누기 3이 되어서 16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자연수 나눗셈 하듯이 세로셈을 하라고 하였는데요. 일단 주어진 도표를 보면 4.8이 48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10배, 100배? 4.8이 48이 되려면 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10배만 하면 되겠죠. 둘 다 10배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48 나누기 3을 먼저 해서 구한 계산 결과를 왼쪽에 그대로 써줄 건데, 우리가 위에서 계산했듯이 몫이 16이에요. 그러면 몫을 16이라고 그대로 적어도 되겠죠? 너무 알록달록해서 좀 깔끔하게 적어주면 4.8도 10배, 0.3도 10배, 각각 10배씩 해서 나온 몫은 16이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바뀌지 않으니까 몫을 16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알겠는데 얘를 세로셈으로 어떻게 구했다고요? 일단 나눗셈식에서는 점을 그대로 써주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겼다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만 해주고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똑같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로셈으로 쓰는 방법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쵸? 점만 똑같이 몇 칸인지 계산을 해서 잘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생모래를 페트병에 16개에 나누어서 담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4.8 나누기 0.3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고쳐서 풀어도 되고 자연수의 나눗셈 하듯이 세로셈으로 풀어도 되고 방법은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양쪽에 같은 수를 곱해줘야 몫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35쪽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는 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라는 것은 지금 화면을 보세요. 점을 기준으로 얘가 소수 첫, 얘는 소수 둘.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가리키는 숫자는 몇의 자리인가요? 점 왼쪽에 있는 얘는 누구? 1의 자리입니다. 1의 자리를 모르시면 안 돼요. 0.23에서는 1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점 왼쪽인데 지금 비워져 있죠. 하지만 얘는 1의 자리입니다. 숫자가 없을 뿐. 2는 소수 첫째 자리, 3은 소수 둘째 자리. 항상 소수점 기준으로 누가 1의 자리인지, 누가 소수 첫째 자리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얘를 분수로 바꾸고 싶으면 나는 점 기준으로 1의 자리 밑에다가 1을 쓰라고 했습니다. 점 기준으로 1의 자리 밑에다가 1을 써서 분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우리가 1학기 때 열심히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봤고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면 100분의 어쩌고 100분의 어쩌고 분모는 똑같아지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184 안에 23이 몇 번 들어갈지 한번 찍어보세요. 180과 20이라고 어림을 해보면 한 6번 정도 8번 정도 들어가겠네요. 역시 8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몫이 8이 되고 이거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했을 때나 소수의 나눗셈을 했을 때나 계산 결과의 몫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8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소수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했더니 어차피 분자끼리의 나눗셈이라 꼭 그냥 자연수의 나눗셈 한 것처럼 바뀌었죠. 세로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배를 했는지만 알면 되는데요. 1.84가 184가 되려면 몇 배?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하나,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이라는 말은 몇 배 하는 거예요? 10배씩 두 번 하니까 결국에는 100배를 하라는 소리죠. 나누어지는 수에도 100배를 해주고 나누는 수에도 100배를 해주고. 자, 그러면 내가 같은 수 똑같이 100씩을 곱해줬다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몫을 구해도 이거나 몫이 똑같아요. 그쵸? 나는 위에서 이미 나눗셈을 해봤기 때문에 몫이 8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내가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한 이 친구가 소수의 나눗셈을 하여도 똑같이 몫이 8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수를 곱해주면 몫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자, 몫은 바뀐다고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을 해봤습니다. 넘어가서 미안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다른 수를 곱한다, 같은 수를 곱한다, 같은 수를 곱해서 얘를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꿀 건데, 이 과정에서 얘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되고 세로셈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 오늘 배운 이 두 가지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으로 고쳐서 푼다 또는 세로셈으로 푼다. 두 가지 방법을 새로 배웠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적어봤다면 밑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 시간입니다. 이미 자기 맘대로 세로셈으로 계산하도록 바꿔준 친구도 있네요. 하나씩 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푸실래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복습도 할 겸. 자, 점 밑에, 점 왼쪽에, 점 오른쪽에 각각 어떤 숫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합시다. 소수점 기준으로 이 왼쪽 애가 누구라고? 1의 자리라고. 오른쪽은 소수 첫째 자리라고. 0.5는 누가 1의 자리예요? 점 왼쪽에 얘가 1의 자리고 5는 소수 첫째 자리죠. 이거를 분수로 바꾸려면 나는 1의 자리 밑에다가 1을 쓰고 얘가 몇 분의 몇이 될지 예상을 해봤더니 10분의 어쩌구로 바꾸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분모가 10. 그러면 나는 7.5 나누기 0.5를 10분의 75 나누기 10분의 5로 바꿀 거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둘 다 없애서 그냥 75 나누기 5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암산해 볼까요? 5가 7 안에 한 번 들어가고 25 안에 5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15라고 암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분수식까지 꼭 쓰셔야 됩니다. 답만 쓰는 건 베끼는 거예요. 분수까지 잘 써주시고요.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으로 하는 거 한번 복습을 해봤으니까 이 오른쪽은 여러분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얘는 소수점 왼쪽에 얘가 1의 자리예요. 소수점 왼쪽에 얘가 1의 자리. 이 말은 얘 밑에다가 1을 써서 100분의 어쩌구로 바꿔야 한다는 뜻. 자, 여러분이 이 식을 100분의 어쩌구 나누기 100분의 어쩌구로 고친 다음에 풀어보세요. 알맞게 영상 멈추고 알맞게 식을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밑에 있는 문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0.3이랑 2.7이 보이네. 자, 점을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해야 될까요? 지금 오른쪽으로 각각 한 칸씩 오른쪽으로, 즉 각각 몇 배? 10배만 해줘도 자연수랑 자연수의 나눗셈이 되니까, 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27 나누기 3으로 하면 되죠. 얘가 점이 오른쪽으로 갖다 치고 27 안에는 3이 9번 들어간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헷갈리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고쳐요. 2.7을 27로, 0.3을 3으로 각각 10배씩 해준 다음에 27 안에 3이 9번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답은 9. 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오른쪽은 조금 더 복잡하네. 0.66 무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고 7.92에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네.
얘네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몇을 곱해야 될까요? 10을 곱할까요? 100을 곱할까요? 더 큰 수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1000이나 만을 곱하면 괜히 0만 많아지고 귀찮으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숫자만 곱해서 자연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될까요? 한 칸, 두 칸. 얘도 한 칸,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즉, 10 곱하기 10. 100배씩을 해줘야 자연수가 된다는 뜻이네요. 이 상태에서 790이 나누기 66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쓰셔도 되고, 헷갈리면 여기다가 한 번 더 쓰셔도 됩니다. 79 안에는 66이 한 번 들어가요. 빼보면 자, 132 안에는 66이 몇 번 들어갈까요? 자, 60이 두 번 정도 들어가야 120이니까 계산을 하면 정확히 몫이 10이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792 나누기 66을 했을 때 12가 나오니까 7.92 나누기 0.66을 해도 몫은 변하지 않는다. 1점이 아닙니다. 몫은 똑같이 12입니다. 바르게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계산 잘 해놓고 몫을 때 갑자기 점을 찍어서 틀리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7.92 나누기 0.66을 792 나누기 66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바꾸지 않았어요. 단위만 바꿨지 둘 사이의 관계는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몫은 그대로 12입니다. 1점이나 0.12가 되면 안 돼요. 소수 나누기 소수를 해도 몫이 자연수가 나올 수 있다. 내가 뭔가 몫이 왠지 작아야 될 것 같고 이상한 생각 들어도 안 됩니다. 몫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어요. 그쵸? 요거 염두에 두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익힘책이랑 학습지는 등교했을 때 같이 선생님이랑 살펴보면서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할게요.